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추수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53회 영상에서는 메밀 음식의 소화력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밀은 원래 밀보다 소화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메밀을 음식을 하려고 가열을 하고 또 냉각을 하고 하는 이런 가공 과정을 통해서 메밀 음식의 소화력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소화가 느린 메밀 음식은 당뇨에는 좋습니다. 메밀, 특히 메밀 전분의 소화력이 낮은 이유 한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 강소대학의 지인두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2022년 국사학술지 저널 오브 시리얼 사이언스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메밀 전분 소화력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메밀 기반의 음식의 낮은 소화력에 대한 이유를 전분 덩어리의 구조 물리적 성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메밀의 느린 소화는 낮은 혈당 반응을 가져와 2형 당뇨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메밀국수와 빵 같은 메밀 음식이 널리 소비되는 것은 메밀이 밀에 비해 전분 소화력과 예상 혈당 지수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소화효소 활성을 저해해 전분 소화를 지연시키는 메밀의 생리활성 화합물에 추가해서 메밀의 주요 구성 성분인 전분의 구조적 특징이 식품 가공 과정에서 전분의 소화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재 하나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섭취 전에 식품은 가열, 냉각, 건조, 기계적 가공과 같은 일련의 가공이 시도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메밀 기반의 기능성 식품 개발에 유용한 효소 저항성과 관련한 메밀 전분의 상이한 가공 과정 동안 전분의 주요한 구조적 기초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립 형태, 결정체 구조, 분자 구조와 같은 복합 수준의 구조적 특징이 전분 소화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메밀과 밀의 전분 구조의 차이는 메밀 전분 과립이 직경 2 내지 7 마이크로미터로서 밀 전분 과립의 직경 5 내지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습니다. 또 메밀의 젤라틴의 온도는 밀보다 높습니다. 밀에 비해 원래 메밀 전분은 소화력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메밀의 더 작은 크기 입자가 세정률에 대한 표면적이 더 커서 소화효소에 대한 결합 표면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에서 대다수 전분은 열가공 혹은 연이은 냉각과 동결 저장과 같은 상이한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전분의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를 가져와 식품의 소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열 가공 동안 수분 흡수와 과립 부풀기가 나선 구조의 구조적 변화와 세미크리스탈 구조의 파괴를 가져와 전분의 아밀라제 가스분해에 대한 더 많은 민감성을 가져다 줍니다. 일부 경우에 음식은 조리 후 냉각되거나 동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과립 절편에 따라 전분 과립으로부터 전분 주갑제, 즉 전분 폴리머가 침출되는 젤라틴 후 모든 구성 성분이 냉각 과정에서 함께 전분 덩어리로 뭉쳐집니다. 전분 덩어리의 강도는 태화 과정 동안 분자 조합 능력과 전분 고리 간의 상호작용의 힘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그 밖에 음식의 어떤 성분은 식품 가공과 연이은 냉각 동안에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분, 지질, 단백질이 포함되어 전분, 지질 복합체 혹은 전분, 단백질, 지질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복합체 형성은 전분 중합체 뭉침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소화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리치료에서 분리된 전분은 고리 내는 물론 표면에 0.3% 미만의 단백질과 1% 미만의 지질을 함유합니다.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성분의 존재는 가공 과정 동안 전분의 구조 및 성질 변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전분의 소화효소에 대한 민감성은 주로 가열 과정 동안 전분 구조의 파괴 정도와 연이은 냉각 동안의 전분 중합체의 뭉침 상태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일련의 가공 과정 동안 전분 뭉침의 형성이 메밀 전분의 효소적 저항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통 메밀과 타트리 메밀의 전분을 사용을 해서 이때 밀가루 전분을 대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상이한 가열 온도에서의 제어된 젤라틴화와 냉각, 동결건조, 미세화 후에 모든 시료의 기내 소화력을 분석했습니다. 또 모든 시료의 서곡선, 기내 소화력, 입자 크기 분포, 유국 구조, 열 동력학 성질, 전분 결과 전분 뭉침의 질감 성질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입자 크기 분포와 전분 결과 전분 덩어리의 질감 성질, 전분 구조 진화 도식에 대한 내용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TBS는 타트리 메밀 전분, CBS는 보통 메밀 전분, WS는 밀 전분입니다. 그리고 25, 65, 100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메밀과 밀 모두 온도가 25도, 65도, 100도 이렇게 높아질수록 전분 입자 크기가 큰 것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온도, 즉 25도에서는 밀 전분의 입자 크기가 메밀 전분 입자보다 큽니다. D10도 그렇고 D50도 그렇고 D90의 경우에는 밀 전분의 입자가 29.9 마이크로미터인데 보통 메밀은 13.3, 타트리 메밀은 13.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메밀 전분의 입자 크기가 큰 것이 밀보다 많아집니다. D90의 경우에 100도씨에서 밀 전분 입자는 316 마이크로미터로 보통 메밀 523, 타트리 메밀 430.50 마이크로미터보다도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10에서도 그렇고 D50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열 냉각 후 전분 입자가 뭉쳐지고 미세화 후에 전분 덩어리의 과리 크기 지수가 증가한 데 기인하는데요. 밀과 전분이 완전히 젤라틴화 되면서 메밀 전분 중합체가 밀보다 더 높은 밀도로 전분 덩어리를 형성하고 미세화 과정에서의 부서짐 방지 능력도 메밀 전분이 밀보다 큰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메밀 전분 입자가 밀보다 더 잘 안 부서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젤라틴화 냉각 과정에서 메밀 전분이 밀 전분보다 더 큰 뭉침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분은 100도 가열로 완전히 젤라틴화되고 냉각 과정 동안 전분이 뭉쳐지게 됩니다. 겔은 젤라틴화와 냉각 후 전분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체로 침출된 분자가 수소 결합으로 재결합된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냉각 후 시료의 질감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밀 전분의 겔 강도가 749g, 보통 메밀 전분의 겔 강도가 1492g, 타트리 메밀의 전분 겔 강도가 1198g으로 메밀 전분의 겔 강도가 밀 전분의 겔 강도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젤라틴화와 냉각 후
메밀 전분의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 분자 사이에 더 안정한 분자 구조가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가공 과정 동안 일어나는 전분의 구조적 진화, 즉 전분 구조 변화에 대한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료에 대한 처리는 전분을 25, 65, 100도씨의 상현 온도에서 가열한 다음 냉각을 시키고 다음 동결 건조와 미세화, 즉 미분화한 처리를 통해서 메밀 전분과 밀 전분이 각각 온도별로 크기가 전분의 입자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뭉쳐짐의 현상, 과립의 구조 이와 같은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젤라틴화 냉각 과정 후 메밀의 전분 입자가 밀 전분 입자보다 더 조밀한 전분 덩어리를 형성해서 메밀 전분의 소화력이 더 낮아지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메밀 식문화에서는 이태리, 스로베니아, 일본 등 3개국의 메밀 파스타 구이 한 가지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